콩쿨 당일 아침, 서리는 엄마가 있는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리나, 일어났어? 엄마는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날이면 꼭 먹는 그 미역국. 엄마가 새벽부터 끓였어. 많이 먹어. 서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손맛, 한국의 맛. 왜 울어? 오늘 웃어야지.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베토벤 안 할 거야.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리랑을 켤 거야. 내가 변주한 아리랑.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콩쿨장으로 가는 차 안. 엄마가 운전을 하고 서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기억나니? 내가 처음 바이올린 잡았을 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직접 깎아준 바이올린이었지. 진짜 바이올린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랬어. 우리 딸은 언젠가 세계 무대에 설 거야 라고. 서리는 가방 속 바이올린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에서 빌린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서린이 10살 때 사준 중고 바이올린. 흠집투성이지만 서린에게는 세상 어떤 명기보다 소중한 악기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걸로 칠 거야. 서린이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콩쿨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로비에는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린은 그 사이를 지나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서린의 학교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몇몇이 서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진짜 나가네. 우리 학교 망신. 서린은 그 말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서린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켜봐. 오늘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학생들은 서린의 눈빛에 놀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기실. 서린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바이올린. 나무의 색이 바래고 곳곳에 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흠집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으로 서린은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이 바이올린은 서린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야. 서린은 바이올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 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메이플우드 음악고등학교의 서린 양입니다. 서린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린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한국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밤들, 그리고 창문 밑에서 아리랑을 켰던 모든 순간들. 오늘 모든 걸 담을 거야. 서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저명한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 뒤편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메이플우드 대표야? 동양 애네. 엘라는 어떻게 된 거래? 서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메이플우드 음악고등학교에서 온 서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준비했던 곡이 아닌 다른 곡을 연주하려 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직접 변주한 곡입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아리랑?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야? 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여기 와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며 연주했던 선율입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담긴 감정입니다. 오늘 제 연주로 그 한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조명 아래에서 그 흠집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골동품?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활을 현에 대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선율. 아리랑의 첫 구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지만 서린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습니다. 첫 부분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 낀 한국의 산골 마을을 그리는 듯한 선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천천히 선율이 변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은 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댁의 마당, 엄마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 동생이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아빠가 바이올린을 사주던 날, 모든 기억이 선율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객석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린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장. 선율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별의 순간. 인천공항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떠나던 날. 아빠와 동생이 손을 흔들던 모습. 그 순간의 아픔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 서린의 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음악의 일부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번째 악장. 선율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외로움. 학교에서의 날들.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점심시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복도. 김치 냄새 난다던 말. 한국은 진짜 음악신이 아니라던 비웃음. 모든 아픔이 선율로 쏟아졌습니다. 서린의 몸이 음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활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감정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린을 동양 소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한 소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리고 네 번째 악장. 선율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창문 밑에서 연주하던 밤들. 혼자였지만 음악이 함께였던 순간들. 아리랑을 변주하며 서서히 깨달았던 것.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한국이 있어. 내 안에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동생이 있어. 선율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아프지만 희망적인. 서린의 연주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바이올린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고 길게 아름답게. 그 음은 공연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서린은 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패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그 박수 소리가 고요한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교수님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와르르 객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서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서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리나. 엄마는 서린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울면서 봤어.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서리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리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리랑이라고 했나요? 그 곡이 한국 음악이라니 정말 아름답네요. 제 마음을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한 심사위원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백발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서린 양. 네, 교수님. 오늘 당신의 연주는 제가 지난 30년간 들어본 연주 중 가장 진솔했습니다. 교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완벽한 연주는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담긴 연주는 드뭅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줬어요.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음악에 대해 제가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통해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역 뉴스가 났습니다. 오늘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쿨에서 한국계 학생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 변주곡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서린의 연주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연주를 듣고 울었습니다. 한국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 소녀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도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유학 간 한국 소녀, 아리랑으로 금상. 아리랑 소녀 서린, 전 세계를 울리다. 서린의 아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리나, 아빠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잘했다. 아빠, 자랑스럽다. 우리 딸. 서린은 전화기를 쥔 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서린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서린, 축하해. 연주 정말 좋았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린, 여기 앉을래? 한 학생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연주 영상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응, 나도 봤어. 완전 감동적이었어. 아리랑이 한국 노래라며? 너무 예쁘더라. 학생들은 진심으로 서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서린을 불편하게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 들린 소리. 운이 좋았던 거지. 엘라가 다쳤으니까. 서린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린은 돌아섰습니다. 아니,
서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저는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내 감정을, 내 음악을. 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쟤 달라졌다. 다음 주 학교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서린 양이 전국 콩쿨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린 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서린 양은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 서린 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린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서린 양,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린은 긴장한 채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린 양,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서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다르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한국이, 제 뿌리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뿌리가 있어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린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서린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서린 양, 우리는 당신의 연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년 여름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세계의 소리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서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카네기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중 하나. 믿을 수가 없어. 서린은 즉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카네기홀에서 연락이 왔어. 정말,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엄마, 나 꿈만 같아. 리나,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그날 밤, 서린은 한국에 있는 아빠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응, 리나. 아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됐어. 정말, 우리 딸이?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처음 바이올린 사줬을 때 말했지. 언젠가 세계 무대에 설 거라고. 응, 기억나. 이제 정말 그렇게 됐네. 아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의 이름을 알렸어. 서린도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사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어. 그 낡은 거? 응, 그게 제일 좋아.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내 바이올린이지. 몇 주 후, 서린은 학교 강당에서 특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의 요청이었습니다. 서린 양의 음악을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공연 날,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왔습니다. 서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아리랑 변주곡입니다. 서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곡을 만들 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 오늘 이 연주는 저처럼 외로운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리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콩쿨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더 밝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뜨고 연주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을 마주하며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틴계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서린처럼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한 흑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도 다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린의 음악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소녀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모든 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강당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당신 연주를 듣고 많은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서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엘라도 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린. 엘라. 손은 괜찮아? 응, 나아지고 있어. 엘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사실이야. 나도 인정할게. 처음엔 내가 불편했어. 다르니까. 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 연주를 듣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엘라, 내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어. 나보다 훨씬. 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할래? 서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응, 친구하자. 그날 밤, 서리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는 잔치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날이야? 우리 딸 축하하는 날이지. 엄마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나. 응. 엄마가 미안해. 너를 더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그냥 옆에 있는 것밖에 못했어. 내가 힘들 때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엄마. 서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준 게 가장 큰 힘이었어. 정말이야. 기나. 엄마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으면서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 서린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은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감정이 없다고 평가했던 그 교수님. 교수님, 서린, 앉아.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제 연주를 들었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기계 같다고 했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미안했어. 아니에요. 교수님 말이 맞았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파하는 걸 숨기고, 외로운 걸 숨기고. 그래서 음악에도 그게 드러났던 거구나. 네. 근데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깨달았어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걸. 교수님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 너는 이제 진짜 음악가야. 기술을 넘어선 음악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한테 배웠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몇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카네기홀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가족 모두와 함께 뉴욕으로 갔습니다. 아빠와 동생도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서린은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공연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그 오래된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철이는 대답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복도. 철이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아팠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철이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회복의 힘. 오늘 저는 그 하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희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이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화리현에 닿았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철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주는 20분간 이어졌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철인의 음악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언어를 넘었습니다. 인종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한 소녀가 세상에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잠시의 침묵,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이는 눈을 떴습니다. 철이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객석의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동생은 뛰면서 환호했습니다. 철이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다른 음악가들, 그리고 기자들. 철인 양,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음악,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인가요? 하지만 철이는 그들을 지나쳐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철이는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리나. 아빠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진짜 대박이었어. 동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철인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아빠가 철인에게 물었습니다. 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연주하고 싶어요. 철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을,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리니가 행복하면 돼. 나 행복해, 엄마. 철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리랑의 소녀, 카네기홀을 울리다.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16세 소녀.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철인 양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용기였고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었으며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나누는 행위였다. 그녀는 증명했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그리고 진정한 음악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음을. 그로부터 몇 년 후, 철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리랑을 연주했고, 여전히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다르다는 게 두렵지 않아도 돼요. 철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 철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 누구나 철인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낯선 곳에 있다는 이유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름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뿌리를,
당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철인이 아리랑으로 세계를 울렸듯이 당신도 당신만의 음악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로운 누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아리랑을 세상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